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여름 무더위가 예년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상공의 고기압이 강해지고 서해상에서 수증기가 유입돼 폭염이 지속하거나 심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저조한 지원에 그쳤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늘 재개됩니다. 정부는 주변 눈치 등으로 지원하지 못한 전공의를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브레이킹 댄스는 이번 파리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현란한 브레이킹 댄스 속에 숨은 물리 법칙, 잠시 뒤 사이언스 투데이가 소개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면서 허리 부상을 예방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사람의 척추와 등, 허리 근육의 생체 역할을 모사했는데 여러 방향에서 가해지는 힘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여름 폭염이 예년보다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열대야 연속일수 기록도 경실된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어제 새벽 발생한 5호 태풍은 우리나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절기 입추가 지났지만 한여름 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습도까지 높아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는 낮 더위보다 밤 더위가 더 심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가장 더웠던 1994년, 2018년과 달리 폭염 일수보다 열대야 일수가 더 많습니다. 강한 서풍 계열 바람이 서해상의 수증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공급을 하면서 밤에도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열대야 일수가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특성에 이 같은 찜통 더위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우선 이번 주말에도 우리나라 상공의 고기압이 강화하고 서해상에 수증기가 유입되며 폭염이 지속하거나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주말 사이 연속 열대야 일수가 3위 안에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여름 더위는 삼복 중 마지막인 말복을 지나며 누그러들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중심이 남서에서 동해상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동풍류가 우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동해안 기온은 1도에서 3도가량 떨어지지만 서쪽 지방의 습기는 줄고 기온은 높은 고온의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달 말까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5호 태풍 마리아는 우리나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일본 도쿄 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푹푹 찌는 열대야에 가뜩이나 잠 못 드는 요즘인데 곳곳에서 전기까지 끊기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밤새 무더위와 싸우며 뜬 눈으로 날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집집마다 불은 꺼져 있고 주민들은 밖에서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어제 저녁 8시쯤 66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당황스럽고 이제 뭐 날씨는 덥지만 않고 열대야만 아니더라도 좀 참겠는데 많이 답답하죠. 계속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이제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이제 카페 있는 데 가서 잘 쉬면서 이제 전기도 필요하니까 핸드폰 충전하기. 아파트 측은 자체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복구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맨몸으로 더위와 싸웠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쯤엔 부산 연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전기가 끊겼습니다. 날도 더운데 밤 늦게까지 정전이 이어지자 주민들이 원인을 묻기 위해 바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31층 사는데 네. 올라가지도 못하고 냉장고는 이미 아예 엉망됐을 거고 밖에 너무 후덥지근하고 꿉꿉하고 이런데. 아파트 전기 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복구가 늦어진 겁니다. 아파트 측이 오늘 오전에 다시 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 주민들 불편은 날이 새도록 이어졌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연일 숨막힐 듯한 더위 속에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농사일을 하던 70대와 80대 주민이 잇따라 숨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낮 시간대 외출 활동을 피하셔야겠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경남 산청군 단성면 비닐하우스 안에서 혼자 참깨를 털던 70대 여성 A씨가 쓰러졌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이장이 119에 신고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얼굴과 팔에 전화상 흔적이 발견돼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54도. 깨 털고 작업 끝낸 참깨 줄기하고 털고 난 씨앗 반 광주리가 발견돼 있다고. 검안 결과 보니까 13시 20분경 열사병으로 추정된다는 거 들었고요. 이보다 2시간 반 전쯤 창녕군 유어면 논에선 80대 남성 B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추정 사인은 온열에 의한 급성 심장사. 경찰은 사후 강직 정도로 미뤄 발견되기 하루 전 이미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할 때는 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어깨, 무릎, 감기 오고 얼굴 부위 시간이 확인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고자가 하늘이었다고 하시네요. 찜통더위 속에 경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면서 이처럼 사망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농촌에선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논밭에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늘이나 차양막처럼 햇볕을 피할 공간을 확보하고 수분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또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 특성상 안부 전화 등으로 건강을 수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정부가 말라리아 감시 사업을 벌여 증상이 없거나 불분명한 환자 136명을 진단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6개 지자체에서 말라리아 감염자를 감시, 조기 진단하는 사업을 벌여 감염자를 확인해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라리아 조기 진단 사업은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진행할 때 이루어지는 피검사와 분석 등에서 말라리아 환자에서 나타나는 이상 적혈구가 검출되면 감염 여부를 확인 진단하는 사업입니다. 말라리아는 매개 모기에게 물린 뒤 수주에서 수개월 안에 증상이 나타나지만 초기에는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는 환자를 미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 사업은 모두 4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서 7월까지 380만 건의 피검사에서 이상 적혈구 674건이 검출됐고 이 가운데 136건이 말라리아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늘도 많고 물도 너무 시원해가지고 너무 즐겁게 재밌게 잘 놀고 있습니다. 저희 수박도 챙겼습니다. 와! 이렇게 북적대는 인천공항 오랜만인 것 같아서 휴가 느낌이 나서 좋았습니다. In recent months, regardless of the season, many countries have experienced surges of COVID-19.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재확산하면서 최근 4주 동안 입원 환자가 5배 넘게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치료제 부족으로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이 약을 구하러 병원과 약국을 전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기 이용 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휴가철 이동량이 늘면서 호흡기 감염병 전파가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탓입니다.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는 7월 첫째 주에는 91명이었는데 7월 넷째 주에는 465명 발생해 최근 4주 동안 5.1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7월 넷째 주에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 환자였습니다.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는 팍스로비드나 대체 치료제인 라게브리오를 투약해야 하는데 문제는 최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한 약국 관계자는 기존에 치료제를 취급하던 곳에 연락해봐도 없다고 하고 환자들이 치료제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이후 닷새 안에 먹어야 효과가 있는데 고령층 환자들이 복용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회까지 나서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병원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재유행이 9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치료제 품귀 사태는 병원이라고 나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제까지는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 발생하면 바로 약을 드렸는데 이제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 약국에 약이 어디 남아 있는지를 수배를 해갖고 그리 가보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질병관리청은 치료제 사용량을 최근 4만 2천 명분 이상으로 늘렸다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추가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해 일시적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치료제 재고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름철 코로나19 대유행이 예고됐는데도 대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늘 재개됩니다. 전공의 가운데 레지던트 1년차는 오는 14일까지 지원할 수 있고 인턴과 레지던트 2, 3, 4년차는 16일에 신청을 마감합니다. 전국수련병원은 앞서 지난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전체 모집 인원 7천여 명의 1.4%인 1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복귀 의사가 있는데 짧은 신청 기간과 주변 시선으로 인해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를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의 인공사육 10주년을 맞아 성충 5개체를 자연 방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어제 장수하늘소 인공사육 10주년을 기념해 광릉숲에서 채집된 개체들의 교배에 인공 증식한 장수하늘소 성충 암컷 1개체, 수컷 4개체를 방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수하늘소는 지난 2015년 실내 인공사육 기술을 개발한 이후 매년 성충을 자연으로 방사하고 있는데 지난해 인공사육을 통해 자연으로 방사한 암컷이 야생 수컷과 교미해 처음으로 자연 번식에 성공하는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장수하늘소가 광릉숲 이외에도 과거 서식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멸종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브레이킹 경기가 오늘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홍텐 선수는 내일 밤 첫 경기에 나서는데요. 브레이킹은 빠르고 정확한 회전을 구사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물리학에 승리 공식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임늘솔 기자입니다. 브레이킹 국가대표 선수 김홍열, 댄서명 홍텐이 경기장에 경쾌하게 들어섭니다. 화려한 발놀림, 절도 있는 웨이브와 함께 팽이처럼 강하게 회전합니다. 이어 팔꿈치로 물구나무를 서서 버티는 엘보우 프리즈 등 자신의 시그니처 동작도 선보입니다. 거리에서 시작된 춤에서 스포츠로 발전한 브레이킹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에 채택됐습니다. 브레이킹은 톱록, 다운록, 파워무브, 프리즈, 4가지 기본 동작으로 구성됩니다. 선수들은 등과 팔꿈치, 머리를 회전축으로 삼고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과 관성, 원심력 등 물리 현상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상을 고르거나 관성을 이길 수 있도록 접지력이 강한 신발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신발의 밑바닥은 접지력이 중요하지만 신발의 옆부분은 마찰력이 적으면 춤을 출 때 유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는 춤의 구사뿐만 아니라 체력 소비를 줄이는 데도 정말 중요하죠. 헤드 스핀 등이 포함된 파워무브의 핵심은 바로 회전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오랫동안 동작을 유지하려면 어깨와 허리, 발목으로 이어지는 몸의 중심축을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질량을 회전축 가까이 가져올수록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는데 다리를 일자로 쭉 뻗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옆으로 벌리면 느려지는 원리입니다. 브레이킹에서 우리가 몸을 회전축으로 붙이는 행동은 관성 모멘트를 작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각 운동량을 갖기 위해 회전 각 속도가 커지게 되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또 하나의 대회라 생각하고 최대한 그 부담감을 좀 더 내려놓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혹의 나이로 올림픽에 출전한 홍텐. 그의 화려한 라스트 댄스는 내일 밤에 시작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조하면서 척추 부상도 예방하는 로봇 슈트를 개발했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부 박용래 교수 연구진은 사람의 척추와 등, 허리 근육의 생체 역학을 모방해 다양한 방향에서 가해지는 힘을 보조할 수 있는 웨어러블 슈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20대 남성 1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개발한 슈트가 여러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힘을 보조하는 것을 확인하고 척추 기립근의 근육 피로도 등을 분석해 안전성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실렸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되는 종합대책에 배터리 실명제 도입 여부를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불이 난 메르세데스 벤츠 EQE 모델에 탑재된 배터리. 뒤늦게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차 소유주조차 배터리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 수입차 브랜드와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정보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9월 초 정도에 발표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배터리의 이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9월 초에 발표될 종합대책에 넣어서 함께 다른 부분하고 같이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물론이고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중국에선 이미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차주가 직접 배터리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수입차의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선 일단 국토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 정보 공개를 정부 방침으로 강제하는 것도 통상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산업에 부담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좀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약간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계속해 유지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있어야 되죠. 이런 가운데 전기차를 실어 나르는 선박에서의 안전 기준도 강화됩니다. 해수부는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때 충전율을 50%로 제한하고 운항 중 배터리 충전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진압 전용 장비를 여객선에 공급하는 등 진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따른 전기차 화재에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 화재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순식간에 불이 확산하는 데다 폭발 위험까지 있어 진화가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배민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기차 진화 과정에서는 불이 붙은 전기 배터리 셀의 온도를 낮춰 다른 셀로 번지는 것을 빠르게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불을 끄는지 소방당국의 협조를 얻어 시연해봤습니다. 지하 3층에 있는 전기차에 불이 붙은 상황을 가정하고 소방대원들이 진압 훈련을 합니다. 먼저 차량 전체에 물을 뿌리고 차량 아래쪽에 있는 배터리에 물이 닿을 수 있게 차 밑에도 분수처럼 물을 뿜는 장치를 집어넣습니다. 이어 질식소와 덮개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를 차단하고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걸 막습니다. 또 튜브처럼 생긴 이동식 소화 수조로 차량 주변을 감싸고 배터리가 잠길 때까지 물을 채웁니다. 불을 완전히 끄려면 이렇게 여러 장비를 동원해야 하지만 몇 초 만에 폭발적으로 불이 붙는 전기차 특성상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불이 확산하는 걸 막는 장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얼마 전 전기차 화재가 난 인천에서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질식 소화 덮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질식 덮개를 우리 인천의 1,600여 단지에 한 개씩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덮개로 불이 주변에 번지는 걸 막더라도 완전히 불을 끄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리튬용 소화기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 하지만 화재 초기더라도 소화기 한 대로 진압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하고 유독가스와 폭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소화기로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만큼 불이 나자마자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주차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하주차장에 방어구획을 설치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해서 전기차는 지상 주차를 유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이나 숙박, 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6천 건을 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제 오전 9시 기준 6,77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오늘까지 홈페이지에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접수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피지업체와 카드사들은 일반 상품 3만여 건, 40억 원 규모를 환불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상품은 여행업계와 피지사의 책임 소재 공방 속에 환불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결제 대행사, 즉 피지업체들이 환불에 들어갔지만 처리 속도가 느리기만 합니다. 그런데 일부 피지사의 경우 허위 환불 요청이 많게는 14%에 달하는 등 비양심적인 행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티몬 위메프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환불 처리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매일같이 뙤약볕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보상이 될 거다 계속 매체에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 여행 상품이나 이런 티켓 관련된 상품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요. 정부 압박에 환불 절차에 들어간 피지사들은 카드사에서 결제 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티몬과 위메프에 직접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중복 환불이나 허위 접수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피지업체 환불 조치가 본격화하면서 허위 환불 접수까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지업체 A사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환불 요청건 가운데 14%가 이번 정산지연 사태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지난 5월에 결제해 이미 배송까지 마친 80여 건, 1억 400만 원어치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24년 이전 결제건까지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이미 환불받은 소비자가 이중으로 환불 요청을 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피지사들은 시간과 인력을 더 투입해가며 일일이 데이터를 비교 검증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존에 제공한 배송 증빙 데이터의 정확도가 낮습니다. 거기에다가 악의적인 환불 요청들 때문에 피지사들이 취소 제외 사례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정부는 일반 상품에 한해 이번 주 안에 환불을 마친다는 방침인데 이 틈을 노린 허위 환불 요청이 피해 복구를 더욱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잊고 있던 사이 코로나19가 새로운 변이로 나타나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전 같은 고강도 방역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병원 등 의료기관과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는 되도록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을 다시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